2024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정말 최종 마감이 되었습니다. 4년제 대학은 다 마감이 되었는데 정말로 치열하게 한 주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또 이들을 지도했던 우리 담임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걱정도 되면서 또 한편 기대도 되는 그런 한 주였을 것 같은데, 자, 경쟁률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경쟁률의 추이는, 자, 플렉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뭔가 과시하기 위한 그런 상향 지원이 많이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종합전형에서 그런 경향성이 뚜렷이 보였고, 그다음에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 특히나 우리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전형에 있어서는 경쟁률이 대폭 하락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전형은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우리가 육종합을 근거 없이 썼던 학생들은 어질어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심신미약자들은 1단계 합격자 발표할 때 정말로 정신 번쩍 차리시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학들 한번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일 마감, 14일 마감자의 일부 대학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서울 상위권, 중위권 대학들 같이 한번 통으로 좀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위주로 좀 분석을 할 텐데, 대학마다 종합 전형이 2개 있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논술 전형도 있는데 모두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가 이 스카이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지원 인원이 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수능을 바라보는 이 변수,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9월 모평에서 조금 재미를 보지 못했던 친구들은 겁을 잔뜩 먹었기 때문에 수시에서 뭔가 끝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 재수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수능으로 대박 날 수도 있다, 수능으로 잘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질러보자는 심리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모든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할 수는 없겠으나, 어찌됐건 스카이 대학의 모집 인원 대비 지원 인원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다. 서울대, 연고대는 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지균 같은 경우 특히나 자연 계열에서 많이 상승했고, 과학투의 영향일 거라고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일반 전형에 많이 모였다는 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자격 요건은 없죠. 아무나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재시험 면접이라서 접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찌됐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다, 지원 인원이. 연세대, 고려대에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변수가 있죠. 올해부터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교과 전형의 학교 추천과 그 다음에 종합의 학업 학업 우수자 전형을 작년까지는 중복해서 쓸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하나만 써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됐든 경쟁률이 좀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빠졌고 또 여기서 약간 빠졌고, 게다가 최저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예전 같았으면 3합 5, 6, 7 이런 과정이라서 예전 대비해서는 아닌데, 지금은 역대 최소의 재학생들의 규모와 그리고 역대 최대, 28년 만에 최대라고 하죠. 우리 N수생들의 비율로 인해서 어지간해서는 자신감이 없고, 게다가 6월, 9월 모의고사를 거치면서 여기에도 자신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최저가 있는 전형들은 이렇게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이것도 최저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교과전형 놓고 보면, 여기 있는 서강대 같은 경우도 의미심장한 게 올해 최저가 상당히 완화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3합 6이었는데 이게 세계 3등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강대가 상당히 많이 지원자가 몰리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하락을 했고요. 성균관대도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기 스카이 쓰는 아이들이 보험으로 그래도 성균관대를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치고는 3합 7, 게다가 탐구 2과목을 별도로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지원율을 그렇게 깎아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양대도 되게 좀 의외입니다.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그죠? 상위권 대학에 거의 유일하게
최저 반영하지 않는 대학 내신으로만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줄었습니다. 이제 몇 년의 그 경험에 의해서 이게 한양대는 정말로 어지간한 내신 아니면 붙지 못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것 같고요. 중앙대, 그다음에 시립대, 삼합 7회 최저를 있는 대학들은 아주 특히나 시립대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났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중앙대도 많이 줄었고요. 삼합 7, 영어를 하나, 2등급을 1등급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있는 전형은, 그러니까 재학생들 입장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1등급대 요 라인들의 대학들한테 1등급대 대학들 지원 1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지원할 텐데, 그 학생들마저도 최저에 대한 부담이 있고, 특히나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지도하면서 9월달 기준으로 최저가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좀 쉽게 이 전형들을 쓰기 어렵고, 만에 하나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개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붙어야 되는 개념이라면 선뜻 삼합 7의 개념을 접근하기 쉽지는 않았고요. 경희대도 의외였죠. 지난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2합 5다 보니까 최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희대도 떨어졌고, 외대도 2합 4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아무튼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은 떨어졌다. 재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전년도 기준으로 최저가 좋지 않은 친구들은, 최저가 아니라 내신 좋지 않은 친구들은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레벨은 내가 정시로 붙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거로 안 쓸 수 있죠. 대신에 이 종합전형, 특히나 면접 있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터졌습니다. 물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서류 100이지만 좀 약간 하향했고요. 성대도 터졌고, 그 다음에 한양대도 수업폭 상승했고요. 중앙대가 정말 많이 늘었죠. 작년에 다빈치형 전형이 CAU 융합형으로 바뀌었는데 늘었고, 경희대도 늘었고, 네오 르네상스, 외대 면접형 소령 있는데 소령보다는 면접형이 더 많이 늘었고. 그런데 외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서울에 있는 외대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문 쪽 중심이잖아요. 문과보다는 전반적으로 자연 계열이 상승이 큰데, 그래서 소폭 하락한 것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도 많이 면접 전형, 종합의 면접이 많이 늘었죠. 특히나 이 교과 전형의 전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단위 수준이, 만약에 이 종합으로 옮겨갔다고 치면 이 그 종합 전형의 면접형 단계형이라는 이 전형들의 내신에 대한 비중이 좋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갔을 가능성이 있죠. 이 는 게 단순하게 교과 전형 슬라이드에 넘어간 건지, 아니면 재생들이 왔는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으나 대충 경향성 따져보면 1.5에서 2.5에 해당하는 아이들 중에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 그리고 과를 바꾸기 싫은 학생들은 물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올해 종합전형의 1단계 컷은 전년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물론 서류로 뽑기 때문에 내신이 절대적인 걸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경쟁률이 높아지면 좀 더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뭐 제가 몇 개의 논술 전형도 적어놨는데, 논술도 한양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서강대는 최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런,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깜깜이 전형처럼 보이는 이런 전형들의 아이들이 많이 몰렸다. 아까도 말했지만 플렉스가 있는 거죠. 한번 질러보자.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논술만 잘 쓰면 되는 거고, 최저 맞추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 접근으로 하면 여전히 논술은 높은 경쟁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이쪽 라인입니다. 우리 건대부터 우리 이제 광운대 요 라인들, 여대는 좀 제껴 놓더라도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대 아이들 쓰고, 그다음 종합까지 하면 한 3.5까지 쓰는 요 라인들에서 건대랑 동국대는 최저가 없죠. 없는 서류에 영향이 들어가는데, 건대 동대는 약간 결을 달리 하죠. 동대는 뭐 교과지만 그냥 종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점수를 놓고 보면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내신의 등급의 아이들이 붙지 않는다는 걸 아이들이 학습한 것 같고요. 건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서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담임교사 입장에서 또 지도하는 입장에 놓고 보면 건대를 반드시 붙여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이렇게 아까 같은 분위기라면, 종합은 이렇게 상승한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이것도 많이 올라야 되는데 많이 오르지 않고요. 홍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3합 8이잖아요. 인문이 이번에 하나가 완화되긴 했는데, 어쨌든 최저 3개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 부담 떨어졌고, 국민대 2합 5, 6이죠. 인문 5, 자연은 6, 최저가 있고요. 요 등급대는 2등급대 초반, 2등급대 중반대 아이들이 많이 쓰는 이 라인인데,
최저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자연히 빠지고, 그 빠지는 인원들이 요로 넘어갔을 이쪽으로 또는 위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숭실대 최저가 상당히 세죠. 인문 2합 4, 자연 2합 5, 반토막 났습니다. 세종대 2합 6, 2합 7인가요? 인문 2합 6, 2합 7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 때 쓰는 아이들, 2.5등급 전후 아이들이 그거를 쓰다 보니까 요거 최저 못 맞추는 아이들, 최저 못 맞출까봐 겁먹는 아이들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서울과기대 2합 7, 광운대 최저 없죠. 한양대 마찬가지로 최저가 없는데 이것도 너무나 의아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최저가 없기 때문에 교과 점수가 내신이 어지간히 좋지 않으면 붙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습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요 강원대나 한양대가 최저가 없는데 예년 같았으면 여기가 점수가 확 올라야 되는데 아무튼 교과에 대한 인기는 이번에 없었던 것 같고요. 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진여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최저가 없고 면접이 있는 전형, 숙대는 2합 5고요. 성신여대는 2합 7, 이걸 하나 완화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최저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거의 반토막 났다. 그만큼 재학생들은 최저 있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낀다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 종합전형인데 대단합니다. 근데 KU 자기 추천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2등급대 학생들, 그 다음에 3등급 초반의 학생들도 이 건대를 많이 넘보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죠? 동국대 두드림, 그죠?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홍익대는 이 건대, 동대 대비해서 상승의 폭이 좀 제한된 이유는 종합전형도 최저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요. 국민대 프론티어는 단기형, 학교생활 우수자는 서류 100인데 뭐가 됐든 다 늘었습니다. 숭실대 SSU 미래인재 늘었고요. 세종대 면접형 서류형 있는데 어찌됐건 면접형은 소폭 하락했고 서류형도 소폭했는데 요 지점에서 약간 꺾이는 분위기가 좀 있죠. 서울 과기대도 종합이 좀 꺾였던 분위기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광운대도 소폭 상승했고요. 자, 아무튼 2등급대 아이들이 많이 쓰는 요 라인에서 종합이 많이 늘었다. 요 라인 아이들이 6종합을 쓰는 학생들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신이 미약한 학생들은 상당히 힘든 실현의 시기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서류가 강점이 있어서 종합을 썼다면 이 친구들은 이 경쟁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만한 얘기이지만 내가 최저보다는 서울에 대한 강점이 있어서 종합을 썼다. 이 친구들은 걱정할 게 별로 없다고 봐요. 이게 종합전형이 늘어난 이유는 교과로 충분히 붙을 수 있는 대학 학생이라면 굳이 종합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얘기보다는 어찌됐건 교과 좋은 아이들이 좀 더 갔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무조건 교과 성적으로만 자주질 건 아닌데 아무튼 서류에 대한 강점이 없는 아이들이 교과가 안 되니까 썼다. 이 친구들은 재미를 못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대, 숙대, 성신여대, 여대들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이, 이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인데 최저가 있는 전형이라서 인기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숙대 같은 경우도 면접은 그 면접 전형은 들었죠. 면접 전형 4배에서 뽑은 다음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류 100은 말 그대로 서류 100 하는 전형이고 성진여대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 인재 전형은 1단계 3배에서 뽑고 그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류 100 요 개념인데 전년 대비해서 요 전형은 좀 소폭 상승했고 뭐 둘 다 소폭 상승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서울권에 이제 상명대하고 뭐 덕성여대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수도권 대학 중심 놓고 보면 요 친구들은 교과로 2등급대 후반 그다음에 종합으로만 한 4등급대 요까지 쓰는 요 라인들인데 상명대도 최저가 2합 7이잖아요. 최저가 있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죠? 학생부 우수자 전형 2합 6, 그 다음에 자연의 2합 7 미적 기하를 보게 되면 그 최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대는 교과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올해 최저가 없는 전형이죠. 아무튼 최저가 있는 전형들은 경쟁률이 소폭 하락을 했는데 여기 경기대 같은 경우는 올랐네요, 그죠? 최저가 있는데 상명대는 떨어졌고 가천대도 올랐고, 그죠? 요 라인으로 이제 아까 했던 이제 하향했던 분위기가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가톨릭대는 2합 7인데
가톨릭 때는 또 소폭 하락했고, 명지대는 다 최저가 없는데 학교장 추천은 줄었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이 전형은 늘었고.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면접이 느는 게 맞고, 그죠? 인천대는 줄었고, 인천대도 그 교과 우수자로 보면, 교과 성적 보면 최저가 2합 7이죠. 사범은 2합 6이고, 그 최저가 있는 전형은 떨어지는 경향이고, 아주대도 2합 5, 청내 취지가 높은 편이죠. 당국대하고 에리카는 전년도 자료 못 구해서 빈칸 났는데, 인하대 같은 경우도 최저가 좀 전년도보다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2합 6, 임은 2합 6, 자연은 2합 5인데 최저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독성여대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라인에서도 종합전형은 전반적으로 상승입니다. 특히나 가천대 바람개비 전형은 우리 2등급 때 중후반 학생들, 3등급 때 초반까지도 정말 많이 썼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늘었고요. 경기대도 늘고, 그다음에 가톨릭대, 명지대, 인천대, 아주대, 인하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대, 석선여대도 마찬가지고 종합전형은 이 라인에서도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2등급, 3등급 때 요 라인 아이들 중에서 최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갔고, 게다가 코로나가 있었지만 1학년 때는 조금 우리가 영향을 받았지만 2, 3학년 때는 그래도 매일 등교를 했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었을 거라는 개연성이 있고 저도 3년간 학생들을 학년을 끌어오면서 착제 시간에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서 탐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매년 쓰게끔 해서 나름대로 전년도 이전 코로나 시기보다는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런 작업들을 좀 철저히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아마 종합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했던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서류에 대한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경쟁률 상승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숫자에만 이렇게 접근했던 친구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대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인데 이게 교과 전형에 이제 뭐랄까요 점수 3포도입니다. 대부분 붙어 있죠. 2, 3등급, 2등급도 후반, 3등급 초반이니까 이렇게 형성이 돼요. 최저 2합 7만 맞추면 붙는 거죠. 차이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교과 전형의 성적 분포 모습이라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 합격자긴 하지만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종종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착각을 합니다. 아, 이 점수도 붙는구나. 그럼 보통 이제 이 마지막 점수보다 좀 앞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몰리죠. 아마 종합전형에서 이런 사례들이 요번에 많이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점수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거지 정작 우리가 점수 보고 쓰는 경우잖아요. 작년 점수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몰려있지 않을까. 국민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빨간 게 합격자고 이게 하늘색이 등록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란 것들이 다 이제 불합격자들인데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 이렇게 툭툭 떨어져 있죠. 이렇게 몰려 있지 않고 툭툭 떨어졌다 보니까 이게 뭐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뭐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학생들 뭐 특히나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는 외국 학생들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일반계고 학생들이 5등급짜리도 붙었어? 그러니까 난 4등급이니까 종합 써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은 참 힘들 거죠. 그러니까 상담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여기는 5등급이라도 했는데 난 4등급 때 왜 못 쓰게 하느냐. 여기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요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등록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붙어서 등록한 학생들이니까, 5등급도 붙었는데 왜 난 3등급이다 못 쓰게 하느냐. 막 이렇게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늘었을 때, 여기서도 늘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죠. 아무튼 교과로 갈 수 있으면 교과를 갈 텐데, 교과를 못 가는 아이들이 종합으로 쓸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서류가 좋더라도. 명지대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이렇게 도표로 보시면 면접 전형이니까 이게 종합형인데 이게 6.5등급, 6.09등급 이런 게 보이죠. 자연에서도 5.78, 5.09가 5.42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최종 합격자가 이제 빨간 건데 요 파란 게 등급자고 노란 건 단위 불합격의 영역인데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6등급 넘어가도 명지대를 붙는데 나는 4등급인데 왜 명지대 종합을 못 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런 거 보고 잘못 판단해 쓴 사람들은 좀 힘든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뭐냐면 교과 전형인데 최저가 있는 전형은 일단 최저 맞추려고 노력해라. 고민하지 마시고 경쟁률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최저 맞추면 되고요. 단계형은 1단계 불러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뭐 기도한다고 떨어질 게 붙고 뭐 붙게 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니 일단 기다리시고 차분히 면접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육정업 쓰는 친구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혹시나 광탈당할 수 있으니 또 수능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